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빅딜이 나와준다 네. 하면은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 좀 갈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뭐 좀 낮다 볼 수 있어요. 빅딜이 나와도. 그러니까 빅딜이 나온다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기대치만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입니다. 오늘도 김 이사님을 모시고 또 한 번 이렇게 방송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네. 사실 저희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의 2달 가까이 좀 네.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찍었던 영상이 네. 지난달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좀 댓글이 좀 달린 걸로 봤었거든요. 네. 혹시 보셨나요? 뭐 요즘에 많이 더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영상을 보고 아직은 홀딩 중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 팔았다 하면서 또 욕 아닌 욕을 또 해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참 요즘 시장이 변동성이 이제 크다 보니까 그렇게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를 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을 지금 다 던지신 분들이라도 아마 기회가 될 수 있는 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내용을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이제 코스피가 7,000포인트를 넘었고 네. 코스닥도 790포인트로 좀 마감을 해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그 현물을 4거래일 연속 네. 순매수를 해줬고 코스닥 쪽은 오늘 수급을 보니까 기관이랑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긍정적인 수급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좀 이슈가 큰 게 하나 있잖아요. 태평양 건너에서 이재용과 뭐 최태원, 정의선, 이해진 네. 이렇게 좀 4인방이 그 샘 알트먼이나 이제 젠스 왕이랑 좀 미팅이 있다고 제가 네. 뉴스를 좀 봤었거든요. 네. 그럼 먼저 이 회동이 네. 왜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일단 이번 회동의 자체 구성을 보면 다 지금 AI의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모였어요. 대표적으로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의 젠스랑이 좀 왔고 또 그 GPU를 AI 서버를 구동시킬 수 있는 요즘에 가장 핫한 장비죠. D램,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회장들도 참여를 하고 또 그 AI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올트먼, 샘 올트먼, 이해진 회장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로보틱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뭐 정의선 회장까지 모였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던 적은 없었어요. 중국이 키미3라든지 딥시크라든지 AI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국가적인 안보 차원에서 어떤 회동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가장 많이 이제 떨어졌던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피크아웃, 반도체 고점이 피크아웃이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호섭 대리님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게 제가 뉴스로 반도체 뭐 피크아웃이다. 그리고 예전에 뭐 조선이라든가 네. 방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좀 많이 나왔던 그 단어로 좀 기억을 해요. 네네. 고점을 찍었다. 네. 뭐 많이 올랐다. 네. 이런 내용이 좀 아닌지. 그러니까 실적은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었냐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예를 들면 올해 100개가 팔렸는데 내년엔 200개가 팔려요. 근데 내후년에 300개, 400개가 팔린 게 아니고 만약 250개가 팔린다 그러면 100개씩 늘어나던 게 갑자기 50개밖에 안 늘어났다. 그러니까 실적은 늘어났지만 더 잘 팔리는 건 보였지만 늘어나는 폭이 갑자기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보이면 사실 그때부터 주가는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피크아웃이 보일 듯한 징후가 보이면 아무리 실적이 늘어나도 주가는 계속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결국 이제 효율, 키미3라든지 이제 반도체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빅테크의 투자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올해는 실적 좋을 거는 알지만 내년에 올해만큼 성장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피크아웃 논리가 지금 나오면서 떨어진 거거든요.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는 미국 쪽에서 얼마치를 사겠다 또는 중동 쪽에서 일본 쪽에서 안보 차원에서 SK하이닉스 또는 뭐 협력을 얼마치 몇 조 원이치 몇십 조 원이치 뭐 딜을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일단 시장 기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그런 뭐 협력을 하겠다 얘기가 나왔지만 주가는 빠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숫자가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그런 뉴스가 나올 텐데 정확하게 10년간 또는 5년간 얼마를 투자해서 가겠다라는 내용 명시가 되면 그 부분은 매우 큰 호재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AI 협력을 하겠다. 이 정도로 끝나버리면 크게 의미는 없어요. 크게 의미는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올라온 뭐 네이버라든지 뭐 아니면 그러니까 반도체뿐만 아니라 오늘 뭐 시장에서 반응했던 그런 종목들은 뭐 바로 다음 주에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재료 소멸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빅딜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이제 기준으로서 네이버가 지금 10% 넘게 올랐는데 추가 탄력이 나올 거라면 정확한 빅딜이 나와야 이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의 협력 가능성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안 좋은 뉴스는 뭐 아무 회동을 못한 거죠. 지금 예정은 되어 있는데 얘기가 좀 안 나오거나 아니면 그냥 비공개로 좀 되어 있거나 뭐 이런다 그러면 사실 주가는 뭐 재료 소멸로 다시 한번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가 핵심인 것 같고, 최소 10조 이상의 딜이 나와야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뭐 딜이라든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뭐 임팩트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시장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7,000포인트가 지금 지켜주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6,700 그게 만약에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날 깨지지만 않는다 그러면 사실 뭐 종목들은 지금은 팔 게 아니고 모아가야 될, 주가가 흔들려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빅딜이 나와준다 네. 하면은 코스피나 뭐 코스닥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정고점까지 좀 갈 그런 가능성은 좀 없을까요? 일단 가능성은 뭐 좀 낮다 볼 수 있어요. 빅딜이 나와도. 그러니까 빅딜이 나온다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주가가 빠지지 않는 조건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거지, 빅딜이 나온다고 해서 급등이 나올 것이다. 물론 이제 상승이 나올 건데 상승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기대치만큼 예전 뭐 200 후반대 뭐 또 네이버의 또 젠스랑 회동 때 그 주가 자리 또는 한 달 안에 그 정도의 위치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악재는 피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 좋아도 빠지고 이슈 나와도 빠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좋았던 증시에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신호탄인 정도지 요게 정고점 정도로 올라가는 흐름은 아니다. 정고점에 가려면 또 추가적인 뉴스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나와줘야 좀 더 명확하게 이런 상승 시그널이 좀 나와줄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다음 주였죠. 다음 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투자가 오늘 구글에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의 매출과 그리고 캐펙스의 투자치에 대한 목표치가 상향이 된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업체들이 반등이 좀 나왔고요. 결국 계속 지금 캐스천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아마존이라든지 하나씩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투자가 현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한다라는 논리가 나오면 사실 이거는 다시 재트리거가 됩니다. 그때는 진짜 SK하이닉스가 300만 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2분기 실적 확인해야 되고요. 2분기 SK하이닉스 실적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인해야 되고.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지금 유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홍해 막힌다, 뭐 유가 올라가고 이란 전쟁 지금 터지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커져가 있는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더 빠지진 않았단 말이죠.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거고, 추가적으로 그 빅딜이 나온다라는 것은 추가도 급락에 대한 걸 또 방어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찔끔찔끔 올라가더라도 이제는 SK하이닉스가 다시 조금 회복하는 과정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실적과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확신만 좀 더 심어주면 증시는 빠르게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캐펙스 투자가 어떻게 나올지라는 것은 저는 예상은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뉴스를 보고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기 변동폭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당장 다음 주에 떨어질 것이다,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예측할 수는 없는데, SK하이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높아요.
그래서 아마 3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가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마 11월 달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좀 좋은 시세가 한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래서 단기간 안에는 알 수는 없지만 4개월 정도의 텀을 보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옆 팀에 김 과장님 네, 계시죠? 요즘에 좀 핫하더만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사님 말씀을 좀 들어봤을 때 이거 지금 사도 네. 2배까지는 아니어도 나도 한 1.5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제가 좀 들어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뭐 일단 그 김 과장님의 그 평단가가 뭐 100만 원 아래예요. 100만 원 아래고 그래서 이제 2배 이상 수익을 보고 또 최근에 뭐 또 다시 단타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이건 호섭 대리님이 해야 될 건 아닌 것 같고 호섭 대리님은 당장 내일 주가가 10% 정도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그런 좀 자료를 갖고 있느냐, 내가 이걸 종목을 버틸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또는 당장 10% 올라도 이걸 팔지 않고 또 홀딩할 수 있는 또 그것도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좀 일단 갖춰져야지만 대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 과장님도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SK하이닉스 조정 나올 때도 한 주도 안 팔았더라고요. 한 주도 안 팔았는데 팔지 말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지금 수익률이 2배 이상 찍히고 있으니까 가능한 수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기 투자가 꼭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결국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제가 괜히 물어봤다가 네. 좀 뼈만 지금 맞은 것 같거든요. 정신 좀 차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7월이 네. 거의 좀 끝나가잖아요. 네. 8월장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네.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SK하이닉스 쭉 지나가야 될 것 같고 FOMC 남아있잖아요. 빅테크 캐펙스 투자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남아있고 엄청 좀 중요한 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제 캐펙스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좀 끌고 갔던 시장인데 반도체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건 팩트예요. 반도체가 무너지면 뭐 사실 증시는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무리 없이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긍정적인 뉴스들만 나오면 결국 저는 이번 실적 시즌에 달려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실적 뉴스가 나왔던 것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LS 일렉트릭 호실적 나오고 나서 거의 뭐 20% 가까이 15%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OCI 홀딩스도 오늘 시장 좋아서 뭐 더 튄 것 같긴 하지만 결국 뭐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8월 달에는 이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 뭐 반도체 말고도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업종들은 아마 급등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는요. 7월 달에 정말 힘들었는데 8월 달은 그래도 뭐 물려있던 종목들이 또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시기가 좀 될 것 같고 반대로 신규 이제 우리가 이걸 타점을 저점에서 잘 잡으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엄청난 기회인 또 8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이런 개인들은 네. 사실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금은 확실히 챙겨야 될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코스피가 한번 6,700이 깨졌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확보는 꼭 필요한 시장이다. 개와 이제 늑대의 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멀리서 이제 보이는 현체가 다가오는 게 개인지 늑대인지 지금 모르는 딱 그 애매한 자리에 있어요. 근데 막상 개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는 확인이 됐을 때 개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늑대가 바로 앞에 딱 왔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경계선이 있어요. 확실히 6,700이 다음 주에 만약에 진짜 또 깨지고 떨어진다 그러면 확실히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700, 700선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빅딜도 나오고 캐펙스 투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확실히 이제 늑대가 아니고 이제 개였다라는 게 좀 안심적인 그런 판단이 되면서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꼭 반도체를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요 실적주들 지금 실적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은 호실적이 나오면 막 10% 20% 뜨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요즘 종목들이 다 많이 빠져 있어서 사실 뭐 어떤 종목이 좋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종목에 대한 궁금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그러니까 방송에서 했던 종목도 아니더라도 댓글로 종목 물어봐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답변 드릴 거고요. 자세한 또 종목에 대한 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도 있어요. 그래서 링크도 좀 밑에 남겨놨으니까 힘드신 분들은 또 한번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회동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여쭤봤었잖아요. 네네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이제 들으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더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뭐 댓글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소통방을 통해서도 좀 궁금한 점을 많이 해소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